안녕하세요. 일하는 AI입니다. 여태까지 헤르메스 에이전트와 옵시디언을 통해서 AI를 활용하는 것을 해봤는데요. AI와 같이 협업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는 본격적으로 이 두 가지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이 기록장을 메모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던 겁니다. LLM 위키에 대해서도 다뤄봤었죠. LLM 위키는 안드레 케파씨가 GitHub에 제안한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사람이 큐레이션을 하고 지시를 하면은 AI 에이전트가 작성, 갱신, 검색을 하면서 업무를 하잖아요. 문서화를 잘 해줘서 잘 보관을 해줄 때 협력을 하면서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방법론이라고 보면 되고요. 원본 자체는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LLM이 읽지만 수정을 금지하도록 이 로우 소스 쪽에 데이터를 넣어주고 지속적으로 산출물이 생길 수 있도록 이 LLM이 계속 소스를 흡수를 하면서 연결해주고 확장을 하고 이 질의응답을 하게 되면 또 위키에 역으로 저장하면서 좋은 답변 같은 경우는 확장을 할 수 있는 급수로 자체적으로 린트, 검진을 하면서 떨어져 있는 페이지를 없애고 연결을 해주는 컨셉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정책을 기록해주는 게 schema.md입니다. 인덱스는 콘텐츠의 목차 같은 거, 이게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목차 쪽에 잘 검진이 되게 되잖아요. 로그로 항상 했던 기록들을 다 남겨주게 됩니다. 제 LLM 위키 같은 경우에도 이 인덱스 파일이 있고요. 로그 파일이 있고 스키마 파일이 있습니다. 이 스키마에는 가능하면은 LLM 위키로 해서 서로 문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잖아요. 그건 다 스키마에서 규정을 해주면서 제가 원하는 구조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기본적인 이 포매터 같은 경우도 지침을 만들어줬고요. 포매터 역할도 정의를 해주고 태그는 어떤 식으로 분리할지 스키마 쪽에서 잘 정의를 하게 되면 헤르메스 에이전트가 보고서 참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것뿐만 아니고 이 메타라는 폴더를 좀 따로 만들어줬습니다. 이 메타를 따로 만들어준 이유는요. 운영을 컨트롤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어디로 라우팅이 될 건지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줬어요. schema.md 자체가 너무 길어질 수도 있고 매번 schema.md를 읽는 거는 비효율이기 때문에 schema.md 자체에서 또 meta.md로 로우팅을 걸어서 여기서 라우팅을 구체적으로 좀 정의를 해줬습니다. 로그도 어느 정도 쌓이면은 더 확장해서 갈 수 있도록 해줬고 이 로그 자체도 다 한 개 한 개가 링크가 달려있죠.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바로 클릭을 하지 않고도 있는 내용이 뭔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꿀팁이죠. 이 로그들을 보면서 파일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그를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헤르메스 에이전트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LLM 위키를 통해서 거쳐서 가도록 세팅을 해줬습니다. 여기 일반적인 요청들은 쿼리를 던져줬고요. 또 좋은 점이 이게 커지게 되니까 너무 중구난방으로 요 콘텐츠들이 막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 아래에는 항상 이 월별로 이런 것들을 모아주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리서치 채널 브리프 같은 경우는 제가 크론을 걸어준 이런 애들인데 이 크론을 걸어준 것들도 여기에 신호들이 항상 일자별로 쌓여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각각의 항목들을 다 링크를 걸어줘서 만들어준 거죠. 그렇게 하니까 제가 보기에도 편하고 정리도 빠르게 되어서 LLM도 찾는데 훨씬 더 편하게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만 해서 쓰고 있었어요. 더 잘 쓰는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이 OKF라는 걸 구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구글의 개방형 지시 포맷을 공식 자료와 함께 참고 자료를 만들어 놨고요. 조직 내외의 지식을 이 LLM 위키 방식으로 해서 확장을 했던 거다. LLM 위키보다 조금 더 구체화해서 LLM이 더 잘 작동하기 위해 프론트 매터는 어떤 규칙으로 되어야 할지, 연결은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할지, 참고 링크는 어떤 식으로 가야 할지 조금 더 규약을 구체화해서 규격명을 정해줬어요. 여기 요 스펙 쪽에 클릭해서 가보시면 여기에 놀리지 카탈로그 해가지고 OKF 버전 1 해서 지금은 버전 1까지 나온 상태고 0.1까지 나온 상태고 앞으로는 이게 더 구체화해서 나올 수 있겠죠.
이 골과 논골, 이건 어떤 구조로 해서 스트럭처가 정해져야 되는지, 인덱스와 로그 쪽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는지, 프론트 매터는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준 게 있습니다. 요 규칙을 적용을 해서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줬고요.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들었었는데, 이 템플릿 쪽에 여기 유저 스크립트를 이 스크립트 폴더를 만들어주고 여기 쪽에 자바스크립트로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두게 되면 여기 enable startup 여기에 유저 스크립트에서 요 폴더를 지정하게 되면 이 단축키에서 그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저는 서머리를 해주는 요 포맷을 Alt S로 지정했고 태그를 Alt P로 지정했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제가 찍었던 영상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쪽에 그래서 여기 00번의 템플리터로 해서 여기 스크립트 쪽에는 시크릿 넘버 그 API를 여기다가 넣어놨고요. 서머리 쪽에 이 API를 불러와서 여기 GPT 4.1 나노 모델을 사용해서 정리를 하라고 했어요. 스키마, 시테이션, 위쪽에는 하고 밑에 쪽에는 정리를 서머리는 정리를 해줘라라고 했고요. 태그 쪽에도 이 태그들이 한 개 한 개의 프론트 메타를 정리를 해가지고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헤르메스 에이전트한테는 새로운 문서를 생성을 할 때 서머리와 태그를 참고해서 이 경로들을 지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라 라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아직 여기는 고치지 않았는데 여기 쪽에도 요 스키마에도 요 지침들이 요 크리에이트 이게 아니고 이것도 똑같이 지정을 해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면은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저 템플릿을 지정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새로운 문서가 생성될 때 요 템플릿 서머리 태그 요거를 참고해가지고 먼저 생성을 하도록 규칙이 아예 생성이 됐더라고요. 그럼 기존의 문서를 하나 바꿔볼게요. 기존에 지금 새로 만들어진 것들을 지켜가지고 생성이 되고 있는데 예전의 문서들을 보면 여기 리서치 채널 브리프 크리에이티드 업데이티드 규칙이 들어가 있고 위쪽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오늘의 리서치 신호에서 요약이라든지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Alt P로 속성을 지정했기 때문에 Alt P를 해주게 되면 기존에 들어가 있던 속성이 바뀌면서 연구 채널 브리핑이라고 되고 디스크립션을 넣어주고 서머리 타입이다 바꿔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LLM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OKF의 양식대로 맞춰져서 세팅이 되게 됩니다. 요 위에서도 Alt S를 눌러줘서 다시 요약을 해볼게요. 그럼 요약 생성 중이라고 뜨죠? 밑에 쪽에 규칙이 어느 정도 없게 썼던 것들이 규칙이 생성이 되면서 개요부터 시작해서 핵심 정보, 시테이션에서 전반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핵심 정보들을 요약을 해주고 그 관련된 링크들까지 다 참고해서 보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했던 내용들은 전부 다 고정 댓글에 참고해서 요것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링크를 좀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차게 AI 에이전트 헤르메스 활용 정보들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어떤 방향으로 좀 이거 찍어달라 뭐 이런 것들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